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저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예, 제가 금융부로 오고 네. 여러 금융 소식을 전해드리긴 하는데, 최근에 좀 서비스들 핫한 게 오픈 뱅킹이란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윤 기자님도 좀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긴 한데, 오픈 뱅킹은 하나의 그 은행 앱에서 모든 거래 은행들의 입출금 이체, 잔액 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10월 30일부터 은행 12곳에서 시범 실시를 했고, 지난 18일부터 18개 전 은행과 핀테크 기업 151곳으로 전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신한금융 앱을 쓰고 있다 그러면 네. 그 앱에서 국민은행도 보고 우리은행도 보고 카카오뱅크도 보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네요. 예, 그렇죠. 이게 확실히 나오니까 편리해진 서비스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 오픈뱅크가 갖고 있는 요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의 또 파급 효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주거래 은행의 계좌의 특성상 주로 쓰는 한 은행은 정말 빈번하게 방문하고 많이 좀 보기도 해요. 저도 보면은 이 주거래 은행 외에 한 3-4개 은행의 계좌가 있는데, 주로 쓰는 은행 계좌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카카오뱅크를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주로 이제 그걸 통해서 입출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신한은행 예전에 쓰던 그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급 들어오는 그 계좌만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핀테크라고 하죠. 그 금융과 IT의 접목 서비스가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핑크라는 업체가 있어요. 들어본 것 예, 같아요. 얘네는 KB 하나은행이랑 SK텔레콤이 세운 합자 회사예요. 금융과 IT가 만났네요. 예, 그래서 뭐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많이 좀 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라고 했는데,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예, 이 회사가 내년 1분기 때 새로운 형태의 체크카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 복수의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주로 쓰는 계좌가 바닥이 났다. 그러니까 음식점 가가지고 체크카드를 갖고 결제를 하는데, 네.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쵸. 예, 이럴 때 그건 다른 은행의 결제에 그 잔고가 있다고 하면은 연결되면은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편리할 것 네, 같은데요. 요런 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소비자 금융의 하나의 그 부분이긴 한데, 오픈 뱅킹으로 해서 요런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되면 한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잔고를 볼 수 있고 상품도 볼 수 있게 되니까 나한테 더 좋은 그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더 많은 이유를 줘서 고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우리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다 보니 이게 시범 서비스 한 달 만에 오픈뱅킹 계좌를 개설한 이용자가 239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1월 말까지 239만 명이 이제 오픈뱅킹 계좌를 쓰는 건데, 모바일 앱을 통해 오픈뱅킹을 신청하면 다른 은행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볼 수 있고, 타인 계좌에 든 돈을 이체하거나 송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보면은 이게 안 쓰던 다른 은행, 거래하는 은행 앱을 쓰려고 하면은 되게 불편해요. 그쵸. 새로 앱을 깔아야 하고, 또 이제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은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예.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게다가 공인인증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맞아요. 자주 안 쓰는 또 거래 통장이면 또 입출금 또 제한까지 걸려 있잖아요, 또. 네. 예. 게다가 ARS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많은데 예. 그쵸. 네이버 로그인과는 또 다른 예.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오픈뱅킹을 쓰게 되면 일단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은행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주 쓰는 앱에 들어가서 잘 안 쓰는 계좌들을 추가를 시켜놓고 보게 되는 네. 거니까, 잘 안 보는 그 계좌들, 잘 방문하지 않는 은행의 앱들은 더 안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은행들도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당장 그 카카오뱅크만 해도 송금이 편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시중에 은행 앱을 제쳐놓고 쓰고 있잖아요. 네. 참고로 그 오픈 서베이라는 모바일 설문조사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네.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비율이 국민은행, 네. 신한은행 다음에
카카오뱅크예요. 3위를 차지하고 예. 있네요. 20대에서는 첫 번째예요. 네. 물론 이제 토스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제외하고 순수 시중 은행만 따져봤을 때 그런 통계가 나오긴 하는데 다시 말해 IBK, 하나은행이나 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앱으로 어필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수십 년간 관성적으로 은행업을 해오던 은행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돼요. 고객 편의로 서비스를 개발하자면 고객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음. 게다가 이거는 은행원들한테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 저만 해도 주거래 은행 외에 다른 은행 업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인터넷 뱅킹을 튼다거나 통장을 만든다거나 혹은 분실 신고를 하러 간다거나 등등인데요. 그런데 오픈 뱅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은행 창구로 갈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은행 지점, 창구의 통배합이 불보듯 뻔하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요새 보면은 ATM기 보면은 어떻게 좀 유지하나 좀 걱정이 될 정도예요. 수수료가 없잖아요, 진짜. 그래도 가끔 현금을 찾아야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유지하는 비용도 사용하죠. 들고 할 텐데. 그러니까 대충 들어보면 ATM기를 운영하면서 은행들이 많이 좀 손해를 보긴 한대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수지는 안 네. 맞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ATM기 깔아놓는 것보다 이런 앱을 빈도수를 높여가지고 비용 절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오픈 뱅킹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군가요? 참고로 네. 저는 오픈 뱅킹을 아직 안 텄어요. 제 와이프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이게 알고 계시는데 편리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안 하시는 그쵸. 거에 뭔가 이유가 예. 있겠죠? 바로 이게 계좌를 차명으로 관리하지 않은 이상 더 이상 은닉할 수 없게 된 비상금 때문인데요. 네. 바로 유부남들이에요. 당장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집에 계신 이제 그 아니면은 뭐 같이 동반자이신 와이파이님들한테 많은 압력을 받고 계시대요. 터라, 네. 오픈 뱅킹 열어라. 예, 뭘 떳떳하면 열어라 이건데 네. 사실 근데 비상금 감추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은행 계좌였거든요. 그쵸. 이게 꽁꽁꽁 숨겨놓으면 뭔지도 몰라요. 나 몰래 이게 스마트폰에 몰래 깔아놓고 수시로 입출금도 가능하고 볼 수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게 훤히 까발리게 되는 거죠. 지난 그 12월 13일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미 보니까 이 기사로 나올 정도면 많은 유부남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뭐 보니까 오픈 뱅킹으로 비상금 발각돼서 100만 원을 빼앗다거나 아니면은 뭐 당신 선물용으로 준비했어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다 꽂아놓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걸리기 쉬운 예. 방식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님이 보시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짤없이 이제 다 혼납해야 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텔스 계좌가 인기예요. 스텔스 계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보안 계좌와 온라인상에서 계좌가 보이지 않도록 감추는 계좌 감추기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좌를 감출 수가 있나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왜 쓰나 했는데 네. 다 이유가 있었군요. 예, 오픈 뱅킹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스텔스를 해놔도 앱을 깔아놓고 앱을 열게 되면은 다 들켜요. 계좌 감추기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없는 거네요? 아니에요. 뭐 보안 네. 계좌가 있긴 한데 이거는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10년 전으로 이제. 유부남들 예,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요. 예. 은행의 그 창구에 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은행의 그 예금 상품을 말씀하시고 가입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잘 적어놔야겠네요. 예. 그러면은 당신의 비상금은 그래도 이 오픈 뱅킹의 이 파도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신한은행의 보안 계좌. 이름 되게 쉽죠? 보안 네. 계좌. 창구에 가서 저 보안 계좌 만들러 왔어요 하면은 돼요. KB국민은행의 전자금융 거래 제한 계좌. 우리은행의 시크릿 뱅킹. 이것도 외우기 쉽죠? 네. 시크릿 뱅킹. KB 하나은행의 세이프 어카운트가 대표적이에요. 이게 보면 말은 다 쉬워요. 네. 나와 있는 건. 근데 이들 계좌가 뭐가 특징이냐? 온라인 입출금이 안 돼요. 그럼 직접 그렇죠. 가야 되나요? ATM기나 창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 수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계좌 같은 경우에는 지점장이 네.
결제를 해야 열리는 계좌가 있대요. 그런 건 정말 보안이 철저한 좀 그렇죠. 큰 액수를 예. 넣는 자산가들이 사용하던 계좌가 아닐까요? 아마 뭐 경찰이나 검찰이 네. 영장을 갖고 와 가지고 계좌를 열어보지 않은 이상은 이런 계좌는 일반인 입장에서 열어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도 통장을 잘 숨겨 놓으셔야 돼요. 네. 예. KB 하나은행의 세이프 어카운트가 네. 계좌가 지점장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계좌예요. 아, 아까 이게 말씀드렸죠. 이제 강력한 보안이 예. 강력한 보안이 강화된 계좌죠. 예. 근데 만약에 아무튼 세이프 어카운트 계좌가 있다는 게 걸리게 되면 그거 자체로 이제 네. 예. 죄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왜 있어? 막 그렇죠. 이렇게 할 말이 할 없죠. 수도 그러면은 있으니까. 내 선물 사주려고 이렇게 숨겨놔? 할 말이 없죠. 그냥 지금 예. 줘. 막. 또 이런 게 불편하다. 사실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긴 그래도요. 불편하죠. 그러면은 계좌 감추기를 추천합니다. 잠시 후 인터넷 뱅킹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수시로 신청과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상금 관리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쓰시는 분들, 카뱅 안에 이런 기능이 쓴 예금 상품이 있어요. 잘 활용해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활용하셔도 이미 스마트폰이 와이프님한테 오픈돼 있다. 네. 그러면 방법이 없죠. 다른 스마트폰을 하나 해서 거기다 카카오뱅크를 깔아 놓으시던가. 너무 어렵네요. 비상금 만들기가. 눈물겨워요. 비상금 네. 숨겨놓는 거 보면은. 예. 또 어떤 분은 저축은행 계좌로 옮겨놓기도 해요. 근데 네. 조만간 저축은행도 오픈뱅킹 열람이 됩니다. 예, 이것도 시간 좀 지나면은 네. 예, 조만간 이제 열리게 돼가지고 다 오픈이 돼요. 제가 또 보험 쪽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혹시 수시 입출금이 되는 보험 상품이 있냐 그런 건 없대요. 아, 그렇죠. 보험 상품은 또 이렇게 저축하는 것과는 그쵸. 다른 거니까. 근데 펀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금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네, 위험할 수도 그쵸. 있죠. 게다가 이제 수수료,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근데 원금을 집어넣고 수시로 빼다 보면은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 감수하고 숨겨놓는다 그러면은 괜찮긴 하겠지만은 쉽지가 않죠 그것도요. 네. 예. 아니면 친한 동생을 한 명,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동생을 한 명 마련을 해서 예. 그분한테 이렇게 맡겨두는 건 리스크가 좀 크겠죠. 수고료가 좀 들긴 하겠죠. 그리고 이게 금융실명제법상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위법한 네. 행위이긴 해요. 예. 현금을 이렇게 맡겨놓는. 현금을 맡겨놓은 건데 믿으세요 동생을? 그게 좀 위험하긴 예. 합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화단에 땅을 파고 묻죠. 예. 네. 아니면 1,000만 원 미만 금액이거나 소소하게 몇십만 원을 감추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충전식 페이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몰래 비상금 모아놓고 하나씩 뭐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1,000만 원 미만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은 뭐 온라인 거래를 하시던거나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넣어놓으시고 하면은 온라인 결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요즘 이렇게 또 페이 서비스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각각 예. 이렇게 1,000만 원씩 넣어도. 아니면 1년 정도 묵혀두시겠다 그러면 P2P 금융 같은 데를 넣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 그것도 이게 뭐 위험 상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금융 파생 상품보다는 원금 보장 확률이 높으니까요. 예. 뭐 페이도 괜찮아요. 네이버가 뭐 망하지 않은 이상은 뭐 잃을 염려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은닉과 투자의 개념을 하신다면은 주식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암호화폐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것도 근데 굉장히 위험하긴 그쵸. 하죠. 예. 참고로 러시아 마피아들이 2010년대 초에 자기네들 은닉 자산을 숨기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대박을 쳤잖아요. 결국은요. 네. 예. 아예 현금을 찾아서 몰래 숨겨놓는 것도 괜찮긴 한데 옛날에는 장독대가 있을 때는 넣어놓아서 묻어놓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숨겨놓고도 까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렇죠. 어디에 숨겨놨는지 그러니까. 까먹었을 때도 그러니까. 있고. 여러 군데 숨겨놓다 보면은 자기도 헷갈려요. 네. 금을 사놓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금도 황금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걸요. 팔려면은 또 손을 보게 되는 거고 하니까. 저도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계좌 숨기기가 그래도 좀 간편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요. 예. 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방식도 편리하긴 한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죠. 현금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이죠. 그렇죠. 예. 네이버페이로 충전을 했으면 그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예. 만약에 정말 사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네이버페이가 안 되는 곳이라면 쓸 수가 없겠죠. 예. 참 오늘도 유부남들의 고민은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비상금 만들지 마세요. 예. 힘드시고요. 예. 네. 오픈뱅킹의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뭐 만들어낼 거니까 예, 잘 활용하시고 네. 그래도 금융권이 안전해요. 잃어버릴 염려도 덜하고 그럼요. 예, 잘 활용하시고 또 추후에 뭔가 또 새로운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으로 아마 분명히 핀테크 업체 중에 이런 스텔스 기능을 네. 서비스로 내놓은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네. 예,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